네, 첫 번째 이슈는요. 이 자녀의 안전이 걱정돼서 자녀 책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는 그런 일들 종종 있었죠. 그런데 어제 학부모가 아이 몰래 이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었고 그 녹음기를 통해서 교사의 문제되는 발언을 녹음한 경우 이 해당 녹음 파일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의 안전이 걱정돼서 몰래 녹음기를 챙겨서 보냈는데 만약 그 녹음기 안에 아동학대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법원 1부는요. 이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2심, 원심의 판결을 깨고 다시 이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가 지난 2018년 3월 전학온 학생 이 피해 아동에게 학교 안 다녀다 온 아이 같다, 구제불능이다, 바보짓 하는 걸 자랑으로 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있어요라는 아이의 말을 들은 학부모가 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등교를 시켰고 이 녹음기에 해당 교사의 발언이 녹음되면서 이 아동학대 사건 수면 위로 오르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예로 지금 든 몇 마디만 들어봐도 학생 상처가 컸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잖아요. 네. 당시에 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설시한 양형 이유를 좀 살펴보면 어린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본분을 저버리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라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또 이 아동학대 재범 방지 프로그램 40시간도 함께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사 A씨는요,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서 이 해당 녹음 파일은 이게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하게 녹음한 파일이기 때문에 증거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렇지만 2심 재판부까지는 이 녹음기에 해당 녹음 파일 증거력이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교실 내의 발언을 그 자리에 없는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이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해당 녹음 파일 증거력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판시를 했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는 마땅한 판결이다 이런 반응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을 두고요, 교총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당 입장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이 유포는 명백히 불법이다라면서 교원들은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되고 또 불법하게 유포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요, 이 유사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다른 사건의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 아동학대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이 녹음 파일 외에 또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공소유지나 유죄 판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녹음을 했기 때문에 삼자가 녹음을 했다. 이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건데 네. 만약에 학생이 녹음을 했다. 그럼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대화자인 학생이 녹음했다고 하면 이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괜찮습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 또 교권을 지켜야 되는 선생님의 마음. 까다롭네요. 네, 어렵습니다. 예.